15번은 식 형태만 보면 네. 부분적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5번. 네, 됐습니다. 우리 15번 문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문제에서 2분의 1부터 1까지 fx제곱 정적분해달라 이 소리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딱 봐도 이 식의 형태를 보면은 x제곱의 도함수 2x가 앞에 붙어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x 분리해 주시고 2x에다가 f 프라임 x제곱 이렇게 딱 써주시면 넌 적분하기 쉬운 거고 너는 미분하기 쉬운 거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 바로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이니까 x, f,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이렇게 인테그랄 미적 그러면 얼마야? fx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나오고 이건 당연히 계산해 줄 수 있고 이것도 그냥 뭐 해주면 돼?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끝!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은 조금 이따가 한번 시간 나면은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적분 여기 이제 같이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적분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에서 만약에 GT라는 친구를 정의를 했는데 이 GT라는 친구를 내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GT라는 친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식 형태로 예쁘게 정확하게 구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 그래서 얘를 구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 이해돼? 근데 이제 GT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인 거야. 뭐 당연히 GT를 구하는 것까지는 꽤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 GT 구해주고 나면 그 친구 뭐 정적분 하거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GT를 구해주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땐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될까? GT를 구해줄 수 없다면 관계식을 빨리 구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GT라는 친구와 문제에서 주신 어떤 함수가 또 있겠지. F라는 친구의 어떤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치환적분을 하거나 부분적분을 하거나 식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T를 구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든 건데 그게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GT를 다 어떻게든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이제 18번부터 21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GT를 구해줄 수 있는 친구 문제 2개 한번 풀어볼 거고 GT를 구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지를 연습해보는 게 22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30번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만약에 나온다면 쉬운 30번이거나 또는 28번 졸라 어렵게 내고 30번 조금 힘 빼겠다 하면은 30번에 이 친구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30번을 킬러로 내겠다라고 하면 거의 두 번째 유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어쩔 수 없죠. 그렇지? 관계식 잡아서 식을 많이 변형해가지고 정적분을 하거나 또는 관계식을 잘 해석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몇 번 문제부터 볼 거냐면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내가 기출을 조금 바꾼 거거든? 기출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3번은 나왔던 것 같고 작년 수능 특강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또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일단은 20번 문제 여러분들 답 못 내도 되니까 MT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구해보세요. MT. 알았지?
MT 구해줄 수 있어. 일단 fx 구해주고 MT가 도대체 뭘까? 당연히 t에 대한 식이겠죠? 만약에 20번 문제에 MT를 정확하게 못 구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지금 부족한 거거든. 내가 기출문제 단톡에 올려놓을 거야. 요거 관련한 주제. 수능 특강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한 두세 번 나왔어. 미분법 문제로도 나온 적 있고 접분법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 있고 간간히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우리 오늘 요거는 좀 잘 정리할게요. MT를 못 구하는 친구들은. 힌트는 MT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형태의 식으로 구했다면 틀린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곡선보다 직선이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접할 때를 생각하지만 이 곡선이 모든 지역에서 그려지는 곡선도 아니고 왜냐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and 접선이 되려면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접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이 녀석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가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접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네가 접선이 될 수 있을 때랑 네가 접선이 못 될 경우로 항상 얘가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야. 접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너의 접선의 기울기를 너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접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기울기를 얘가 절대 못 가질 때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절대로 못 가질 때 그때는 절대 접선이 될 수 없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fx라는 친구의 식까지는 작성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까지는 작성했겠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아니죠.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t.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 좀 복잡하네. 그래서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제곱으로 묶어주면 t 플러스 1. 그 다음 얼마야? 2의 마이너스 t. 그리고 t랑 여기 t 날라가자. 그래서 이렇게 식까지 정리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이건 위치관계 묻는 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 보시면은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니까 증감수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냥 대충 그려주시면 어차피 양수 지역에서 볼 거니까 0초가 지역에서 볼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0일 때는 함수값 1 찍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돼요? 그러면 직선이 이 친구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이런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여러 개 그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서 K가 가장 크려면 기본적으로 접할 때가 맞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접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곡선의 미분계수 값들이 이 친구의 기울기랑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땐 접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곡선의 미분계수 값들이 이 직선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접선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해돼? 근데 이 곡선은 어떤 미분계수 값부터 가질 수 있냐면 이 친구 여러분들이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2의 x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0초가 지역에서 볼 거니까 미분계수는 항상 2 이상인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이 곡선의 미분계수 값은 2 이상의 값들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직선이 2보다 크면 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야. 왜? 이 곡선의 미분계수가 2보다 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진 지점이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맞아요? 그런데 이 직선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미분계수 중에서 2보다 작은 값을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접선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접선일 때, 접선으로 가능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선이 안 된다면 무슨 뜻이겠어? 이 곡선의 미분계수보다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떨 때? 완만할 때. 이 소리겠지. 그럼 완만한 친구가, 좀 가파르게 그릴게요. 가파르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이 곡선의 미분계수가 항상 클 때는 여러분들이 0,1을 지나기 직전까지, 이때까지 가능한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접선일 때와 접선이 아닐 때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항상 나눠줘야 돼. 근데 이 기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기출 문제 좀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 주제 엄청 많이 나와. 접선일 때와 접선이 아닐 때로.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는 거. 왜? 이 곡선은 모든 미분계수 값을 다 가지지 않아요. 미분계수 값을 모든 값을 다 가지지 않는다고. 그치? 이 초과만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보다 크면 그땐 충분히 접선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치?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접선이라는 거 개념이 없어요. 이해돼? 그러면 0,1까지 지났을 때까지 가능하고 그거보다 위에서 그려주면 안 되겠지. 케이스 나눠주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2에 t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이 2보다도 어떨 때? 클 때. 이때는 첫 번째 케이스로 푸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됐지? 그럼 이때 범위는 뭐겠어요? t가 0보다 작을 때겠죠? 되죠? 그 다음에 이때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어주는 거 맞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K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합시다. 얘는 뭐 지나가면 돼? 0,1 지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0,1을 지나가줘야 된다. 이걸로 하면 K값 구해줄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 친구 날라가고 얘 하나 남죠? 마이너스 t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K라는 친구가 1이면 돼.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K라는 친구는 얼마다? 1 플러스 t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이 친구 적분해주면 된다. 이게 MT예요.
이해돼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는 K라는 MT라는 함수는 너로 정의해줄 수 있다. 이해돼? 근데 이때는 어떻게 정의해야 돼? 이때는 접선으로 정의해야 돼. 그럼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접점좌표죠? 그쵸? 그럼 접점좌표 모르니까 S라고 두면 S라는 지역에서의 이 곡선의 미분계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S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해 봅시다. 이 친구 미분해 주시면 얘니까 2의 S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이 직선의 기울기 2의 마T 플러스 1과 같아야 돼서 S라는 친구는 사실 누구였다? 마이너스 T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 지점의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되는 거 맞지? 여기 지점의 점은 마이너스 T 콤마 마이너스 T 넣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T니까 이 좌표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K에 대한 식이 나와 안 나와? K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응. 그러면 K식 만들어질 거야. 그럼 계산 좀 해줘. 그래서 정적분 구간 나눠서 해주면 되잖아. 마일부터 0까지는 요거 정적분. 맞아? 0부터 1까지는 누구 정적분? 네 정적분. 이렇게. 이해돼? 응. 그래서 우리 요거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투에서는 거의 대부분 접할 때가 맞아요. 접할 때가 맞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이렇게 좀 절반으로 줄이거나 또는 뭐 항상 미분계수 값이 이제 모든 값을 다 가지지 않는 곡선들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줘야 된다. 접선이 될 수 있을 때와 될 수 없을 때로. 이게 기출문제 좀 많아서 혹시 이 주제에 내가 좀 약했다라는 친구들은 제가 단톡에 오늘 딱 3개 올릴게요. 그 3개만 풀어봐. 모든 게 다 이렇게 풀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은 안 해드릴게요. 직접 하세요. 좀 춥죠? 춥죠? 놔드릴게요. 오히려 적분 퍼즐 같은 문제보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오히려 아까 1교시부터 표정이 다 이해된다는 표정인데요. 풀어볼게요. 21번. 얘는 그 생긴 건 굉장히 극악처럼 생겼는데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훨씬 쉬워요. 나본 조건만 읽어도 얘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나본 조건 읽어봐. fx는 t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중 음의 해를 알파라고 했을 때 다시 f 알파 더하기 gt라는 친구도 t를 만족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f라는 친구가 t라는 값을 가지게 하는 실근들이 관심 있는 거다. 이 소리잖아. 그치? f가 t가 되게 한다라는 것 중 하나의 해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gt도 그 나머지 해 중 하나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f랑 t,
이걸 살펴봐야죠. 한 명 다 구해 가는 것 같고, 또 나 조건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 나 조건만 해석하면 GT가 나와요. 지금 나 조건이 말하는 게 뭔데? fx랑 상수함수 t라는 친구의 교점을 살펴봐라 이 소리잖아. 그중 교점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다? 알파 더하기 GT고 이 소리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상수 t를 그었을 때 두 교점 나오는 거 바로 인식되잖아. 그 중에서 음수를 이름 붙여 알파라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알파 더하기 GT라고 이름 붙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나번 조건이 얘기하는 거? 오케이, 지금 3명 정도 구한 것 같고요. 30초 정도만 더 드릴게요. 승윤이도 구했어? (22번) 풀고 있어봐. 푼 친구들 22번. 자, 봅시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나본 조건이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읽혀야 돼요. 지금 상수함수 t랑 f라는 친구의 교점 좌표를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알파 더하기 gt라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상수함수 그을 건데 어차피 상수함수 1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뭐 대충 밑에다가 그어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알파라는 소리고 이 친구가 뭐라는 소리야? 알파 더하기 GT구나 이 소리죠.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부터 할 수가 있냐면 알파라는 친구를 이 곡선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뭐가 만들어진다? T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알파 더하기 GT라는 친구도 이 곡선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뭐가 만들어진다? T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또 GT라는 친구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니?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알파 더하기 GT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얘네들의 거리가 GT라는 소리잖아요, 사실. 그치? 그러니까 저라면 알파 더하기 GT를 여기다가 넣는 게 좀 개짜증나잖아.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그냥 베타라고 이름 붙일게. 이해돼? 그래가지고 베타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T고 알파라는 친구도 여기다가 넣었을 때 T고 그래서 각각의 알파랑 베타 구해주면 베타에서 알파 빼주면 누가 나온다? GT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그치? 복잡하면 한 문자로 바꿔. 그럼 되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 자, 알파라는 친구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이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얼마다? T다라는 거니까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시죠? 오케이. 그럼 얼마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2T가 아니다. 알파 T 마이너스 2다. 맞죠? 이게 T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자, 괜찮아요? 이렇게 안 틀렸죠? T 알파, 2 알파 이렇게 T 맞지? 괜찮지?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는 너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 얘 베타라고 이름 붙일게. 그럼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어준 값이 얼마다? T다 이렇게 두시면 되니까 2의 베타, 2베타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2의 T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베타라는 친구는 2의 T-1승 빼기 2분의 1 이렇게. 자, 맞아요. 그러면 우리 얘에서 얘 빼주면 누가 나오는 거야? G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GT가 T에 대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뭐 해주면 돼? 정적분 해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에서 얘 빼줘가지고 0부터 그 1까지 정적분 끝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이것도 다 적분할 수 있잖아. 너무 쉽잖아. 그치? 되죠? 그래서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고 낙원 조건 같은 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둑은 좋네요. 그냥 대놓고. 그치? F라는 친구에다가 알파 넣어주면 T. F에다가 니 넣어줘도 T.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제 22번이 어려울 텐데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시작. 어려워 얘는. 어려워. 너네 어차피 F를 정적분해야 되니까 F부터 빨리 표현해야 되겠지. 그리고 저 친구의 정적분 값이 0이 되게 하는 녀석들 중 가장 큰 값. GT라는 친구는
무슨 어떤 녀석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치? 도함수를 f로 갖는 함수잖아요, 그치? 그럼 함수랑 x축의 교점 중에서 가장 큰 교점을 gt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f가 중요하잖아. f가 도함수니까. f를 알면 이 함수 알고, 이 함수가 x축과의 교점, 그 중에서 x축과 교점 중 가장 큰 거 gt, 이 소리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fx부터 구하세요. 그쵸? 왜냐면 fx를 구해야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이 함수가 x축과의 교점 살펴보겠다는 소리고, 그치? x축과의 교점 중에서 가장 큰 좌표를 gt라고 할 거야. 그런데 당연히 t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치? 왜냐면 t값에 따라서 fx라는 친구 식이 달라지니까 그걸 도함수로 하는 함수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그 x 좌표는 t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친구일 거야. 그래서 x의 최대를 gt라고 이름 붙이자 라는 소리고, 그랬을 때 k라는 t값을 가졌을 때 그때 가장 최대값이 3분의 10파이가 될 때 정적분값을 계산하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를 구해주시고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 함수인지만 좀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 fx는 구해줄 수 있죠? 그쵸? 그럼 fx는 빠르게 구해볼게요.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것 같아요.
맞아? f가 0보다 컸을 때에는 fx라는 친구가 우리 t 플러스 1분의 sin x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 근데 f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지. 그럼 sign이 0보다 큰 지역에서는 널 그려라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 f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t-1분의 sin x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음수인 지역에서는 이 친구에다가 t-1배한 거 그려줘. 사인에 t-1배한 거 그려줘. 이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은 fx라는 친구 그림을 그려보면, 스케치를 해보면 사인이 양수일 때는 t 플러스 1분의 1로 이제 곱해준 거니까 좀 높낮이가 낮겠죠? 괜찮아요? 이 친구는 조금 크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다시 낮겠죠? 이 친구 다시 크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 도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 친구의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도함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풀, 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어차피 우리 0일 때 0이라는 값 가지니까 0,0에서 출발해서 요 지점까지 이제 극대 찍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까지는 뭐 감소하고, 근데 당연히 t값에 따라서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는 몰라요. 그치? 그게 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 다음 다시 증가하죠. 증가하고. 야, 그림 너무 못 그린다, 얘들아. 좀 이해해줘. 대충 봐. 알았지?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대충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건데, t값에 따라서 이런 극대가 이렇게 많이 낮게 위치할 수도 있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t값에 따라서 이런 극대가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극대는 당연히 양수겠지만 두 번째 극대는 음수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t값에 따라서 내가 그린 그림으로 우리가 gt를 이해해보자면은, 이때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극대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였다면 얘가 gt가 되는 거고, 맞아? 세 번째 gt라는 친구도 양수였다고 하면은 뭐 이 친구가 gt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체크를 좀 해볼게.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3파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gk라는 친구가 3분의 10파이여야 돼. 이해돼?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중에서 가장 큰 친구가 3분의 10파이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일단 3파이보다 큰 지역에서 최대값이 찍혀야 되고, 그럼 다음 번째로 나오는, 이렇게 말이 꼬이죠? 그 다음 번째가 나오는 극대 친구는 어때야 돼요? 음수로 위치해야 되는 거 맞죠? 왜냐면 그 다음 번째로 나오는 극대가 이렇게 찍거나 또는 그거보다 넘어버리면 당연히 4파이보다도 큰 지역에서 GT가 또 생겨버리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3파이보다 그 이후 지역 3분의 10파이라는 지역에서 최대값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를 만족해야 되냐? 3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지만,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 번째 극대인 5파이 지역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돼줘야 돼? 음수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돼? 그래야지 최대값을 너로 인정하죠. 얘가 위로 올라가 봐. 그럼 GT가 더 멀리 있잖아.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너네 3파이가 양수라는 소리는 뭐냐면 3파이 만들려면 여기 넓이 3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여러분들 사인 넓이 구해줄 수 있죠? 사인이라는 친구는 요 한 조각당 넓이 얼마야? 1이죠? 요 정도는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앞에 t 플러스 1분의 1을 곱했으니까 넓이가 t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t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t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이 지역에서 우리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3파이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은 이 친구는 2번 더해줘야 되고요.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4 그리고 이 친구 한 번 더해줘야 되죠? t 마이너스 1분의 2 이해돼요? 얘는 무슨 값이어야 된다? 양수여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5파이 지역에서의 함수값은 일단 뭐가 돼줘야 돼? 음수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인 거 써주면 이 친구는 3번 더해줘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2번 더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6에서 t-1분의 4 이 친구를 빼준 건 뭐가 돼줘야 된다? 음수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t의 범위가 나와 안 나와? t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저 이거 지울게요.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t의 범위 얼마야? 나 또 이런 계산 진짜 못하는데 얼마니? 4t 빼기 4에서 2t 빼기 2 그러면 2t 빼기 6 이게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t는 3보다 커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그리고 얼마야? 6t 마이너스 6에서 4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2t 마이너스 10이 분자가 되죠? 이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t라는 친구는 5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었던 이 K라는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어찌됐든 이 G라는 친구의 역할은 0부터 G까지 이 녀석을 정적분해준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0이라는 것을 만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족분을 해볼 거야. 어차피 K라는 친구는 3과 5 사이에 있는 친구고 GK라는 친구는 어찌됐든 3파이보다 오른쪽 지역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 도함수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3파이, 그리고 K라는 지역의 G값은 당연히 이제 3파이보다 오른쪽 지역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 여기 넓이 계산해주면 이 친구 넓이는 더해주고 이 친구 부분만 정적분 해줬을 때 얼마가 된다? 0 된다. 이거 써주시면 되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분의 2는 2개 있는 거고 그리고 t 마이너스 1분의 2라는 친구는 빼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만 정적분 따로 해줘야 되겠지. 인테그랄 3파이부터 GK라는 지역까지 누굴 정적분 해줘야 돼? 이 친구 정적분 해줘야죠. 그쵸? t-1분의 sin x 이 친구 정적분 해준 값이 얼마가 만족이 돼야 된다? 0이 만족돼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GK의 특징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우리가 코사인 x라는 친구로 적분이 가능하잖아. 사인이라는 친구는. 자, 그래서 계산만 좀 해보시면은 t 플러스 1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2, 그리고 이 친구는 t 마이너스 1분의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써주시고 3파이, 그 다음에 g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GK에 대해서 T라는 친구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코사인 GK 정리해보시면은 아까 방금 너네 문제 풀 동안 정리했거든? 얼마가 나오냐면 1-t 플러스 1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정리해주시면.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근데 이제 GK가 3분의 10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분의 10파일 때, 그때 대응되는 t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대응되는 t를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라는 친구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친구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0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 t값은 이제 3분의 13이죠. 얘가 k인 거죠. 되죠? 그러니까 여기 미안해. 문자를 다르게 썼네. 여기 k예요, k 여러분. k. 그쵸? 여기 코사인 gt라고 써야지. 처음에. 내가 gk라고 썼구나. gt라고 써야지. gk라고 썼죠? 여러분, 죄송해요. gt라는 친구의 특징이 뭐야? 0부터 gt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t가 k일 때 그때 g값이 3분의 10파이라고 주신 거고 미안, 여기 갑자기 gk라고 썼어요. 여기 gt라고 써주세요. 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gt, sorry.
그리고 여기는 이제 t가 3분의 13이고 그게 k 값인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아요. K가 이제 3분의 1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 정적분해주면 되잖아. 그럼 3부터 3분의 13까지 우리 코사인 GT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미 잘 구해놨지? 이 친구로. 그치? 그래서 이 친구 정적분해주면 끝난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G라는 친구를 정확하게 구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G라는 친구에 대한 어떤 관계는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지. 왜? G라는 친구의 역할은 이 녀석 정적분했을 때 0이 되는 녀석 중 하나의 해가 되는 거니까. 그치? 얘의 정적분 값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GT라는 친구에 대해서 식을 하나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 소리죠. 네. 그래서 GT를 T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는 없어도 관계를 찾아주시면 정적분은 해줄 수 있다. Understand? 자, 됐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시간이 20분이라서 아마 10초 뒤에 종칠 것 같거든요. 우리 밥 먹고 나머지 문제들 같이 풀어볼 건데 혹시 이제 점심 먹고 나는 수업하기 전에 조금은 한번 보고 들어오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푸는 시간을 너무 적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한번 풀어볼 문제가 23번, 그 다음에 이제 26번, 그리고 32번. 근데 32번 같은 거는 솔직히 수 투자라면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만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42번 42번도 쉬워. 그 다음에 44번 이렇게 5개 정도만 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밥 드시고 혹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오시고 안 보고 싶으면 그냥 훅 쉬시다가 5교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요거 계산은 제가 그냥 아까 방금 한 거라 니네가 직접 해봐. 응. 안녕. 나 이게 말 건 줄 알았어. 채원아, 그 뭐지? 약대 준비하는 친구가 너무 너는 수의대구나. 그렇구나. 약대. 갈 수 있긴 했는데. 그럼 수의대 꿈꾸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럼 보통 작수는 미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 저 미적에서 항상 20회 30은 제끼고. 제끼고. 공통은 보통? 공통에서 하나 내지 2개. 하나 내지 2개? 많이 어려운 거 2개. 나가면은 1개. 그렇구나. 쉽게 나오는 그래? 시원아 미안.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가 네 번호 적어줘. 그렇구나. 오케이. 보통 그러면 아예 28이나 30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들지는 않았던 편이야? 평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20털은 거의 찍고요. 응. 30은 해볼만 하면은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공통도 줄고. 오케이. 그럼 그 번호 빼고 그러면 이제 28, 30 빼고 공통도 좀 취약한 거 빼고 그럼 몇 분 걸려요? 보통 한번 시간 재보셨어요? 시간을 쟀을 때 응. 80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3문제 남으면 한 20분 정도. 그렇구나. 일단은 이제 내가 메디컬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따로 코칭을 할 건데 쌤 동생도 지금 의대거든요. 그래서 동생 공부한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가 취약한 문제들 빼고 80분이나 걸리면 사실은 어차피 그쪽 파트 공부한다 쳐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두 갈래로 공부하셔야 돼. 뭐 어차피 우리 시간을 엄청 땡겨야 돼요. 근데 어차피 네가 메디컬을 생각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킬러 중에 하나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2개까지는 올리는 게 그렇지. 나도 그게 목표거든. 운 좋아서 찍으면 1개고. 그치. 네. 맞아. 그래서 너가 이제 내가 미적분 같은 경우에 우리 반이 이제 사실 좀 약간 최고반인데 살짝 두 갈래야. 완전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조금 100분위가 80 후반인 애들. 요렇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90점대 완전 위. 그 다음에 이제 한 80점대 후반. 그리고 가끔 80점대 중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약간 그 아랫반은 좀 쉬워서 윗반으로 올라오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좀 최상위 친구들은 최상위급에 맞게 사실 오히려 앞에 번호 문제들 졸라 빨리 푸는 연습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60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좀더 많이 느려져가지고 그치. 3달 쉬었더니 맞아. 할 수 있어. 내 동생도 재수 3수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1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딱 많이 단축되니까 그거 좀 줄이는 연습 한번 해보자. 알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수학 원투라 제가 수학이 지금 수학 원툴이세요? 예, 와.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 근데 이게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한 과목이 너무 안 되니까 맞아. 4월까지 그냥 수학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담임 누구셔? 정재원 쌤? 김주환 쌤? 김주환 쌤이요. 너가 그럼 다른 과목이 좀 많이 심각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심각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 그렇게 극단적으로 4월까지 수학을 하지 말라 이러면 정말 딴 과목이 좀 심각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 4등급, 케이스. 5등급. 그러시군요. 정말 수학 원툴이시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진짜 좀 그러면 나에게 자료만 받아가고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통 이런 등급의 친구들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습을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냥 기출문제 풀어도 얼추 정규 수업 하는 걸 다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는 미적분 수업이 좀 그 기출로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정수학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시면 미적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가시고 수원수투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수업을 빼세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 아니면 미적만 수업을 듣고 뭐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자료 받아서 문제를 풀든지 약간 이렇게 좀 줄이는 게 맞긴 하겠는데 제가 원래 학교를 가려다가 대학교부터 가려다가 재수를 선택하느라 지금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수학이. 그럼 쉬면 안 되지. 그죠? 아니 근데 가지 말라 하셔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나을까? 반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정규 수업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리듬은 찾고 오히려 뭐 너 같은 경우에 1, 2등급이 나왔던 친구면 금방 또 설명 들으면은 기억이 난단 말이죠. 아예 완전 까먹진 않아, 사람이라는 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물가물하고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해온 가닥이 있어서 한두 달 정도 좀 열심히 하면 수학은 다시 이제 물이 올라올 거예요. 맞아. 그럼 차라리 3, 4월 때까지는 정규 수업이랑 이런 걸 좀 잘 들어서 수학 빨리 리듬 올려놓고 그 이후를 수학 공부를 좀 많이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수학은 까먹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복귀 시간이 늦어질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래가지고 정규 수업만 그 수업에서 하는 것만 딱 하고 맞아. 거기서 컷 내고 이제 숙제 같은 거 하는 정도 맞아. 되는 거죠? 나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수원수투는 좀 듣다 보면 막 기억이 많이 나서 이제는 내가 혼자 좀 이제 하루하루 문제 좀 풀면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뭐 정규를 조금 빼고 돌아가면 되지. 너무 아예 안 해버리면 좀 까먹었다는 것도 있는데 아예 안 해버리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복귀 속도도 느려져요. 그러면 이제 딴 과목 올리자고 수학을 버리자는 건데 그거는 나는 네가 또 어찌 보면 작년에 네가 대학을 붙었던 이유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수학이 또 그래도 역할을 해줬을 거거든? 수학 좀 높은 데 가서 그래.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위험한 리스크인 것 같아. 왜냐면 이미 국어랑 뭐 다른 과목은 이미 안 좋은 거잖아. 그래, 이미 안 좋은 거야. 이제 올리면 되는